안녕하십니까, 레핀입니다. 2월 24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우리기술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증시는 또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종목이 끝없이 이제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정도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1.1% 정도 올라가면서 양매수 상당히 또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오늘 2조 5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6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400억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1,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5,969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요. 6,000포인트까지 3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는 끝없이 올라감으로써 코스피가 이대로 정말 계속 올라갈 것인가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확실히 최근에 이 거래량도 힘이 붙은 만큼 주도주들이 올라가주면서 계속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이탈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 특히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투신, 보험, 연기금 모두 매수를 하지 않는데요. 금융 투자 위주로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이 이유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이용한 그런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것인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확실히 이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세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6,000포인트 이번 주에 돌파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2,400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 지금 코스닥은 1%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아직도 고점 라인을 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각형 패턴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삼각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코스닥도 지금 1,170포인트 수준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한번 또 뚫고 나가면 상당히 크게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투자가 코스피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이제 코스닥이 급등을 할 때 보면 금융투자가 상당히 강하게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세를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금융투자 위주로의 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곧 이제 또 유입이 된다면 코스닥의 대형주 위주로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 3,000포인트까지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만큼 코스닥도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위적이든 인위적이지 않든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는 이제 다시 열린 장에서 0.9%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1% 정도 조정받았고 다우산업도 1.6%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요.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 증시는 계속 분위기가 좋습니다. 나스닥은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분위기죠. 고점 라인이 높아지지 않고 서서히 낮아지는 형태로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나스닥에 대한 조정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환율은 미국 원달러 1,443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과 이 원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도 좀 내려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을 보면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제가 평소에는 차트를 보진 않지만 최근 이 4개월 정도 만에 비트코인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자본이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자산이.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부터 비트코인이 빠질 때는 보통 이제 한국 증시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하락장이 느껴지는 분위기임에도 특정 국가들의 증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예의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선물 지표는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고요.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금값도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5,200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직은 뭐 고점 돌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밀어 올리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그런 신경전과 함께 좀 단기간에 반등을 좀 했는데 크게 지금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금리는 4.03%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채권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4%대 초반까지 또 하락을 했고요.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도 여유가 생기고요. 이 30년물도 이렇게 이제 4.6%대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5%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5% 이상 가버리면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국채에 대한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도 안정적인 범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크게 눈에 띄는 상황은 없고요. 채권 시장은 이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는 트럼프의 이제 연설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일단은 10% 부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고령에는 10%였고 트럼프가 말로는 이제 15%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 이 15%로 인상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한국 시간 24일부터 해서 150일간 적용이 됩니다. 150일 뒤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연장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이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공세를 계속 높여갈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에서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는 눈치를 좀 보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서서히서 이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추가하지 말라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해버렸고요. 6차 무역 협상을 예고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3월 말에 방중을 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폐지가 되어버림으로써 사실 이제 미국이 먼저 이제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상호 관세가 없어지면서 지금 10%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이득이죠. 왜냐하면 원래 부과했던 것보다 10%가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보복에 대한 관세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중국이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향후 이제 추가 협상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좀 불리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향후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 기세를 업어서 더 강하게 나가는 건 아닌지,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3월 말에 이제 그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트럼프는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중국의 제품들을 좀 이제 유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한 합의를 이 명목으로 이제 중국의 일부 부품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한다면 물가도 잡고 뭔가 조금 상황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장악력을 다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스타게이트가 표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1년째 제대로 가동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스타게이트가 뭔가 이제 이 자금 조달 난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뭔가 이제 서로 개인적인 이 투자만 하고 있고, 이 스타게이트라는 뭉치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백악관에서 발표했던 72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1년 넘도록 별도 조직과 인력 없이 표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게이트 합작 범위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고, 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를 직접 개발하는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0억 달러, 뭐 5천억 달러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그 상황이 뭔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증시 전체, 그다음에 기업들 전체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현실의 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수십억 달러가 지금 학습하는 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오픈 AI에 대한 청사진과는 다르게 다른 경쟁 업체들이 계속 이제 영향이 끌어올려지면서 이런 수십억 달러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있고요. 이용자들이 이제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저런 수익에 대한 회수도 애매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딥시크라는 모델이 지금 이제 곧 또 새로운 모델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라는 모델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을 점화시킬 우려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딥시크라는 모델이 발표가 되면서 이전에 이제 이 미국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은 돈을 엄청나게 부어서 투자를 해서 실컷 만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딥시크라는 모델이 더 지금 칩도 제한하고 뭔가 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더 효율적인 모델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결과 안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오픈 AI의 소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소스를 활용해서 성능을 업데이트했다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실히 중국과 미국의 그런 패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능에 대한 경쟁, 이제는 AI 입장에서도 누가 살아남느냐에 대한 계속 그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반도체도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증시도 이렇게 쫙 올랐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산업이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해서 쫙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저런 AI에 대한 큰 축을 이루는 기업들이 지금은 아주 경쟁적으로 서로 AI 모델을 키우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금에 대비해서 회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투자에 대한 이 수익금들이 계속 이렇게 분산되기 시작한다면 점점 이 기업에 대한 이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재무가 안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버블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모델들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 되겠지만, 분명히 이제 하나의 승자를 위해서 다들 달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특이점을 넘어갔을 때 이 모델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대한 버블 이슈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버블이라는 것은 AI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의 그런 파괴력 있는 버블이 아니라 일부 AI에 대한 모델들, 기업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집중,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한 집중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승자로 가기 위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정말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말 등 위에서 그냥 꽉 잡고 달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500원 하락했고요. 10만 1,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컸는데 중간에 이제 반등시키면서 마무리되었고요. 근데 10만 원을 좀 힘차게 돌파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또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반도체로 집중된 것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에너지 테마에 대한 이 이슈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상호관세에 대한 그런 무효화로 인해서 이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이 조금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확실하게 수요가 있는 반도체에다가 자금들이 집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그래프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지정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번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 언제 뚝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일 때,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그런 힘이 급속도로 빠지면서 그럼 향후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약해지는, 영향이 약해지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단기간에 조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과의 그런 신경전이 좀 더 확대되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이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 또 이런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에는 다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고를 파더라도 그게 뭐 우리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뭐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했지만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현대건설은 네, 계속 올라갑니다. 네, MSCI 이슈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한 3일 정도는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14만 8천 원으로 3,100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이제 힘을 받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빠져나가다가 오늘은 매수를 좀 했습니다. 10만 주, 그 다음에 금융투자 매수했는데 나머지 뭐 투신, 연기금이 좀 빠지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은 뭐 계속 고점 갱신하고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한전기술도 16만 원 정도고요.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힘차게 더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전기술도 이 대미 투자에 대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 대미 투자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연속으로 좀 올라가던 분위기가 조금은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S&T 에너지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4만 7천 원 정도.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면서 진행되고 있지만 21선 타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지만 약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네,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BHI도 네, 9만 원 정도, 9만 5천 원 정도 찍고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이제는 좀 쉬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이전보다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BHI 일단 9만 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움직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14,000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6,000주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광밴드고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죠. 요거는 이제 특정 계좌의 매매 관여 과다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 몇 개 때문에 이렇게 좀 중소형주들이 타이트하게 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갈 만하면 계속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성광밴드 좀 잘 올라가다가 투자주의 종목 지정되면서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투자주의 종목이 꼭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조선 테마라든지 원자력 테마가 요 며칠 동안은 조금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네, 대미 투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오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좀 했습니다. 5만 5천 주 매수했고요. 계속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6만 5천 주 매도했고요. 투신 4만 주 매도했고 연기금 투자자 매도했습니다. 대웅호 450원 정도 하락했고요. 35,25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KRX 기준으로는 36,000원으로 마무리했는데요. NXT에서 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공시가 났는데 이게 이제 잠정 실적에서 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50억 정도고요. 매출액이 3,5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하향세이긴 한데요. 일단은 설비에 대한 중단으로 주력 설비에 대한 중단으로 이런 실적이 나왔고 증권 리포트에 의하면 이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실적에 대한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태움 같은 경우는 일단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지만 일단은 주기적으로 올렸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올라가면서 만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실적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9만 5천 주 매도하면서 이틀 정도, 지금 19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들어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는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이렇게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뭐 이전에도 좀 들어오다가 기관 투자자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때마다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패턴을 만들지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저점이 이제 다음번에도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천천히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진도 850원 하락해서 3% 정도 하락했고요. 26,800원. 그래서 좀 치고 나가는 듯 하면서 눌러졌습니다. 우진은 그림이 좋습니다. 딱 이제 삼각형 형태로 그림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수렴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점이 점점 높아질 뿐더러 이제 이 머무는 자리가 완전히 그냥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언제든지 이 고점을 뚫고 나갔을 때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또 기대되는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좀 빠지고 있지만 이 종목은 빠지더라도 금방 이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올리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크게 중요한 종목이 아니었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포화텍은 6% 정도 조정받아서 760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서 좀 꺾이긴 했지만 계단식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계단의 이제 지지라인을 언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림을 그릴지 아니면 이번에는 계단은 그리지 않고 좀 내려가면서 만들지, 그러나 차곡차곡 이것도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고 있죠. 수급은 좀 빠졌지만 다시 이제 테마에 대한 힘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렇게 경고 종목도 달고 그다음에 4배 가까이도 올랐음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술은 계속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도 빠졌지만 오늘 버텼고요. 17,150원으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최근에 이제 뭐 좀 올라가면서 좀 지루한 느낌이 좀 있는데 뭐 더 이제 힘차게 올라갔으면 하죠. 왜냐하면 지수를 보면 6,000포인트죠. 근데 이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올라가면서 좀 이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의 종목들이 조금 약한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시작은 딱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발표라든지 그런 이제 원자력에 대한 본격적인 그런 진행들,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차트 참고로만 보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았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인데요. 공매도 잔고 상당히 낮습니다. 90만 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10만 주에서도 지금 감소를 했고요.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는 꾸준히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로 형성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미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당 야당이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미 투자 특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좀 다른 논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상당히 지금 곤욕스러운 상황이고요. 대미 투자 특위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3월 9일 전까지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3월 9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데요. 계속 이런 이 왈가왈부를 하면서 좀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폐지와 함께 마침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도 줄 수가 있고요. 옆나라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투자 협상을 벌써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느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성격상, 트럼프의 지난 행보상 계속 압박을 더 강하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반도체 관세를 신규로 부과를 한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으로 반도체 관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협상단이 원래는 2월 말에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방안에 대한 보류 소식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협의와 관련해서 방안이 보류됐거나 이런 입법 지연으로 협의가 늦어진다는 관측을 부인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기는 온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2월 말에 온다라는 그 얘기가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 넘어서 3월에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오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고위 당국자 얘기로는
이란 정세로 국무부가 올스톱에 가까운 상황이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문제도 깊이 관여해 왔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외 정세가 미국에 대한 이 협상에 대한 시간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연락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느리게 진행이 되고는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제 2월에는 좀 큰 움직임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이제 영도군에서는 신규 원전 유치 공식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이제 여기에 짓겠다라고 유치를 신청한 거라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마련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를 150개까지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새로운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듯이 AI 데이터 센터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원전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너지 전력 믹스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집중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을 계속 이제 가져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 대한 고위급 인사들도 서서히 그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보면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지금 탈원전 단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악의적 프레임이다라고 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듯이 이런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연이 야니 이렇게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 편을 가르면서, 그리고 그런 편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 에너지 정책을 할 수 있는 주요 포지션에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인 사람들을 앉혀야 되고, 그 중립적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든 원전을 없애겠다고 원전을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역으로 가서 에너지를 발기어 맞추겠다라는 것보다는 분명히 지금은 이 상황에 맞는 에너지를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친트러프 회사에 36조 원을 투자한다.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으켰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확보한 투자금으로 미국의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경험이 부족하고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원전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지금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원전에 들어가거든요. 한 2,000억 달러. 그죠? 거의 3,000억 달러가 지금 에너지 핵심 인프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투자 대상 포함에 지금 엔트라 1 에너지라는 기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인원 자체가 5명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제대로 없는, 원전에 대한 건설 경험도 없는 기업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엔트라 1이 지금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서 미국의 원전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으면서 36조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투자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문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요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라 1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이런 엔트라 1과 같은 기업에 하청을 주는 게 빈번해지고 있어서 사실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정보가 부족하고 인력도 작아서 행정부와 일본 모두에 이렇게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또 이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대미 투자에 있어서 일부 투자금이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투자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SMR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노력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도 이제 미국의 원자력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투자를 활용해서 이제 분명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그런 모델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근데 저 투자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축소되어서 이루어질 것인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테네시밸리 전력청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 뉴스케일 파워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NRC 계약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십 개씩 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조 단위의 수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이제 대형 원전만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형 모듈 원전에도 투자를 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형 원전에 투자를 한다면 더더욱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한편으로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주식을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이제 매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플로어도 이렇게 2조 원치를 매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이제 매각한다라고 사실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물량이 상당 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내로 나머지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 주가 하락세가 최근에 이제 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아무래도 저런 대규모 계약 소식이 나오면 갑자기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정말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기업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1달러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6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SMR 기업들이 너무 이제 주가 널뛰기가 심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 좀 디커플링이 되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에 대한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그런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는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 대신 대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테라파워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 원자로들이 이제 기업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의 야누스 프로젝트와 함께 뭐 미국 육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프로젝트에 지금 실증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용 속도도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성도 지금 높기 때문에 NRC에 대한 규제 자체도 바로 그냥 승인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에너지부에서 승인해버려서 이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아직 실증 단지를 건설하지도 못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영부영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실증 단지 만들고 검증해버리고 가격대까지 맞춰버리면 굳이 불확실한 모듈을 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시기가 가장 두려운 시기입니다. 그 전에 이런 이제 올해 특히 상반기에 큰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죠. 그래서 미국의 뭐 많은 이제 그런 SMR 기업들이 뉴스케일 파워는 못하더라도 결국엔 테라파워, 혹은 BWRX 아니면 이 마이크로 원자로 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작을 해달라고 오겠죠. 뭐 BWRX 두산 에너빌리티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마이크로 원자로 첫 호기도 두산 에너빌리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호기는 안 하겠죠. 그러나 2개, 3개, 4개 이렇게 뭐 10개씩 만들어야 될 때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싸게 만들 수 있는 공법을 가진 기업들, 그 많은 이제 협력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작하는 것이 훨씬 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의 K 원전 기업들은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 오클러 이런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원전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AI도 뭔가 수익률이 높고 이익이 나는 기업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뭐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이렇게 뭔가 투자금 대비해서 회수가 늦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떨어지고 일부 기업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나라 K원전 기업들은 계속 주목을 받을 기업들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째 역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부가 특수강으로 위기를 돌파한다.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다시 받고 있고요. 그 내용에는 이제 뭐 해군, 군함, 뭐 LNG 운반선, 그리고 장갑차 방산, 그리고 우주 항공 소재, 그다음에 뭐 원자력이라든지 뭐 에너지 플랜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산업 자체는 그냥 원자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지금은 조선, 뭐 철강, 방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산업 자체가 그쪽에 지금 포커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만 보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지금 혼자 캐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철강 산업 중심의 그런 이 제조업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저 기업들이 분명히 저는 주목을 다시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은 좀 관심 못 받고 있는 뭐 느낌이지만 그래도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뭐 에너지 417조 원을 돈줄을 쥔 비어드 국장이 AI 전력망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부활에 쏟아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에너지 정책에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 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에너지 지배 금융국은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등 탄화수소 핵심 광물, 지열, 전력망과 송전 뭐 이런 분야에다가 새 지원 대상으로 확정을 했고요. 이제 원자력에 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도 줄이고 프로젝트 지원금도 마련해주고 계속 이제 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AI 전력 수요 폭증으로 원자력 발전 생태계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중국 핵심 광물에 지금 독점 타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얘기를 보더라도 지금은 AI 그 다음에 전력 그리고 가격 이 세 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높아져야 되고 기술력이 높아져야 되고 전력 가격은 전력은 확보가 돼야 되고 이 확보라고 봅시다. 근데 가격은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AI를 높이는 이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데 지금 오픈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매달 그냥 수십억 달러씩 부어가고 있는데 그 수십억 달러 붓는 대비해서 돌아오는 돈이 많이 없더라 생각보다.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산을 하면서 돌아오는 게 점점 적어지고 요게 수십억 달러 부으니까 여기도 수십억 달러, 여기도 수십억 달러 부어서 이제는 결과물이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회수가 애매해지겠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선 뭡니까? AI를 싸게 해야지 투자 회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투자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원가를 줄여서 투자에 대한 회수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원가입니까? AI의 원가는 당연히 전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증산을 할 거고요. 뭐 트럼프가 지금 중국 가서 어떤 협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반도체 패권을 지금 욕심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칩을 어떻게 할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면서 가격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량으로 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이렇게 많이 늘려서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원자력도 많이 늘려서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원래는 대형 원전 때는 그게 어려웠죠. 10개 지으면 뭐 수백조가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그거 10개 동시에 지어봤자 2040년대나 되어야 이제 완성이 2030년대 40년대는 돼야지 완성이 다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이 뭐 AI 버블이니 그러고 이제 수십억 달러 부어서 회수가 되니 많이 하는 상황에 10년 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근데 그 해법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MR도 조금 이제 한 4, 5년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마이크로 원자로까지 2년, 뭐 1년 이렇게 점점 기간이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원자력에 대한 혁신이 일어남으로써 저는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장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계속 저는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요 정도로 하고
핵심은 그겁니다. 아직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좀 지루하게 이 2월 말 3월 초가 흘러갈 수 있고, 우리나라 국내 상황과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그런 협상단이 한국에 언제 오는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마이크로 원자로와 같은 그런 혁신에 대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원자력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위험하다라는 인식보다는 완전히 그냥 공장 형태로, 트럭 형태로 여기저기 분산시켜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송전망도 아끼고 건설 비용도 아끼고, 네, 시간 자체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